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송진우 투수가 누구냐? 역대 최고령 선수예요. 42살. 그리고 역대 최다 타자를 상대했습니다. 12,708명. 역대 최다 이닝 3,003이닝 투구를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이에요. 역대 최다 탈삼진 2,048개. 그리고 역대 최다승 210승을 21년 야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범접할 수 없는 탑티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록만 보고 미처 보지 못하는 송진우 선수의 가장 위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 최다패 투수예요. 프로야구 역사상 41년의 역사 동안 가장 많이 패전 투수가 된 선수가 바로 송진우 투수입니다. 정말요? 대박. 뭐 이러면서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레전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셨군요. 이러면서 야구는 실패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할 타자가 뭐냐? 3할 타자는 보통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이 정도면 강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를 치고 나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7번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죠. 7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엄청난 타자라고 추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실패 뒤에 결국은 숨어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김용수 투수가 얘기를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정말 잔인하게도 매일매일 경기에 실패한 기록들이 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기록, 통산 기록, 일자별 기록, 경기별 기록, 상황별 기록 모든 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야구 선수 하지? 야구 선수들은 그걸 이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실패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데 박정태 선수는 지금도 이제 탱크 악발이 끈기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죠. 또 야구 선수 생활에서 뼈 아프다고 생각한 실패는 부상이었어요. 이 부상의 문제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재활 불가의 부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선수를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박정태 선수는 6차례나 수술을 받고 어떻게든 야구 선수를 해보겠다고 재활을 받고 근데 너무 열심히 재활을 하다 보니까 또 골수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3분의 1을 깎아내는 그런 어떤 고통, 이런 실패를 거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이게 이제 박정태 선수의 실패.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태 선수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노력은 자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실패 과정 속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태의 김종모라는 선수가 있어요. 일단 나는 야구가 좋은데 부모님이 야구를 못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키가 너무 작아. 야구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대요. 네 번째, 야구를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다가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면서 무릎이 연골이 파열이 되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에 들어와서의 실패는 지도자와의 갈등. 이런 실패에 도태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그때마다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내가 어떤지 참 바라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화의 송진우 투수인데 이분도 이제 어쨌든 되게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이제 레전드죠. 초등학교 때 감독님께서 갑자기 너 투구폼 바꿔 라고 어떤 이런 방구의 부연 설명도 없이 당장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송진우 투수는 당돌하게도 바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꾸려고 노력은 했다고 합니다.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에이 들어 이러면서 그냥 이 폼으로 성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잘 되기는 했어요. 두 번째,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제구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9년 정도 했으면 많이 던졌다. 송진우 투수도 이제 인생의 내리막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저 같으면 당장 멘탈이 무너졌을 텐데 송진우 투수는 그러던지 말던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연습에만 매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실패였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 굴복할 때까지 씹으니까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송진우 선수의 멘탈도 조금씩 붕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2주 동안 9경기를 했는데 8경기에 김용수 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사실 레전드는 결과일 뿐이지,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온 어떤 그 과정의 얘기이지 레전드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되게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완벽주의자들일수록, 열심히 하던 사람일수록 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괴롭고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에 매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4가지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메타인지. 그 순간순간마다 이 레전드들이 생각했던 거는 고통의 크기도 크지만 그 고통의 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야구가 너무 좋은데, 그 야구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거예요. 숙달 목표, 매일매일의 연습 자체가 목표이고 자기 결정성, 결국은 결정도 책임도 나의 몫이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라는 이 4가지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전드들은 실패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실패라는 경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직면. 바운스백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자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직면이에요.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건 너무나 좀 과한 요구이고, 그냥 피하지 않고 무섭고 두렵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것. 야구 선수들은 그런 직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공에 맞을까 봐 두렵다. 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4번 타자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정체되어 있구나. 무조건 한 가지 구종만을 고수할 수는 없구나.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합리화를 하고 뭐 어쨌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버티면서 사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버티면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올라가려면 결국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계속 내리막이던 내 인생을 어쨌든 다시 기울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성남고등학교 투수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해도 실력이 제자리야. 너무 괴로운데, 정말 죽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 선수 성적이 755명 중에 750등이었어요. 법대를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재수를 했죠. 당연히 재수를 하고 기적과도 같이 인하대 법대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시를 준비하고 사시에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종훈 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 어떻게든 야구를 하려고 바둥바둥 했더라면 지금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가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 힘든 고시 생활도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쓴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직면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직면을 해봐라. 직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직면을 하느냐. 내가 그 실패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똑바로 마주설 용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진짜 실패했을 때 내가 빠르게 직면하고 빠르게 짧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가꿀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했으면 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운동이든지 간에 지금 이 환경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한 생산적인 취미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내가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보기.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좋았던 일을 3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가볍게. 더 놀라운 것은
이 습관을 감사일기를 계속 쓴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점에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긍정성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 긍정성을 함양시키게 되면 이게 단순히 나를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고까지 브로든 앤 빌드 해준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우리가 나는 늘 내 바닥만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늘 성공한 것만 보이지만 결국 직면하면 어느 순간 나도 올라가 있는,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역경 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이 인생의 그래프는 다 다르겠지만, 기울기는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쨌든 나의 삶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실패 속에서도 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